정보보고가 이제 기자들끼리 네.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자들끼리 쓰는 그 커뮤니티. 네. 내부, 뭐라 그러죠? 그 인트라넷도 아니고, 뭐 주로 카톡방이나 이제 단톡방. 네, 그렇죠. 뭐 그런 데서 돌기도 하고 대체로는 각 언론사마다 예. 있는 내부 인트라넷망에 그렇죠. 이렇게 정보 보고가 돌죠. 그리고 그걸 같이 또 다른 타사하고도 좀 공유하고. 근데 있는 내용이면 뭐 이제 대체로 다 돈다라고 보는 게 예.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의 특징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온천지가 알게 하라. 아, 그렇죠. 네. 이왕이면 내가 써서 알리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정말 그 깜깜무소식이다가 딱 뜬 건가요? 뭐 그렇죠. 근데 어제 취임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제 취임을 하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뭐 인선을 발표하면서 네, 뭐 이낙연 뭐 국무총리 내정자가 이제 발표가 됐을 때 뭐 그때 이후에부터 조금 얘기가 좀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뭐 청와대 내부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것 같고. 그런데 저 홍은동에 있는 모 호텔에서 11년 그 오랫동안 작업을 했고 네. 인선 작업을 했고 이미 10일 전에는 윤곽이 다 드러났고 지금 장관들도 거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런 설도 돌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뭐 어느 장관에 뭐 누가 내정됐다 이런 류의 그런 찌라시가 많이 돌죠. 네, 찌라시가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데 뭐 이게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발표가 될 때까지는. 예, 상당히 치밀하게 정보를 가리고 있었어요. 저 정도면 네. 팀워크가 꽤 좋았다는 얘기인데. 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해오셨다는 건데 그렇죠. 바로 발표를 하신 거면 예. 이제 그거를 알지 못할 정도로 네, 기자들도 사실 잘 몰랐을 정도로 이제 보안이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탄핵 이전서부터 준비했다는 설도 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그때 팀은 짜여져 있고. 아, 팀은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총선 때 네. 영입 인사 할 때 보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007 작전을 갖고 다 성공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때 뭐 표창원 의원이나 뭐 예, 이런 좀 조응천. 대중적으로, 네, 조응천 예. 비서관도 그렇고, 뭐 대중적으로 좀 많이 사람들이 양향자. 네, 양향자. 좋아하실 만한 예.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꽤 좀 가리고 일하는 게 능한 것 같아요. 뭐 내부 결속이 되게 끈끈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쉽게 새어나오지 않는 거 보면. 예. 네. 알겠습니다. 조국 교수에 대해서 잘 아시죠? 뭐, 개인적으로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요? 예. 오. 또 비주얼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나 보죠? 조국 교수는 얼굴이 패권이라고 그러고요. 예, 얼굴이 패권이라고 저는 얼굴이 비패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예. 임종석 비서실장, 예. 그리고 조국 교수. 그래서 청와대 이번에 인선은 비주얼 인선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파다해요. 패권 인선이라고. 패권 인선이. 예. 얼굴 패권 인선이라고. 얼굴이 패권이다. 예. 두 분 다 공교롭게도 키가 180 이상이 되죠. 임종석도 180 임종석도 넘네? 180 정도 될 겁니다. 예. 임종석 그 비서실장도.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조국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 조국 교수는 186 정도 될 겁니다. 와. 그 친구 사이에 그 뭐 열등감 있나요? 그 키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목이 하나 더 있으니까. 목이 하나, 예. 사진 찍을 때 아주 이렇게 불편하죠. 목이 하나, 팔이 하나 더 있어도 불편한데 목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죠.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향이 좀 어때요, 조국 교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고요. 합리적인 참여형 학자라고 저는 봅니다. 참여형 학자. 예. 예. 일부에서는 검찰을 잘 모르는 분이 예. 민정수석대에서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검찰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원도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공조적인 법원 검찰에서도 서울대 그 조국 교수는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각종 위원회에 조국 교수는 꾸준히 참여해왔기 때문에 예. 현실 문제, 검찰의 또 현실 문제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논문도 이런 추상적인 논문이 아니라 사회 현실 문제에 대해서 법조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논문을 써왔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라고 보고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신의 한 수다. 네. 예.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은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도 검찰 내부를
본질적인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검찰 개혁의 책임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 나올 때 자기는 정치적 DNA가 없다. 정치 안 한다. 이거는 정치라고 봐야 되나요? 정치 아닌 거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조국 교수가 평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고 하면 선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주민들과 이렇게 매 시간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잘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 아하. 그 이런 임명직은 할 수 있겠다. 예, 그렇죠. 뭐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본격적으로 이 검찰 개혁 내용 들어가기 전에 호사가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벌써부터 참여정부 초창기 1기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이 됐었거든요. 네. 비검찰 인사고 당시 검찰 장악을 놓겠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봤는데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5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대를 보고 멀리 몇 수 앞서서 포석을 둔 거 아니냐. 좀 과한 그 평가이긴 한데 그런 얘기들이 벌써 돌아요. 과한 평가일 수도 있고 예. 또 아니면 올바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왜냐면은 우리 지금 이재하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 조국 교수를 그 민정수석에 둔 이유가 예. 검찰 개혁이 방점을 찍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민정비서실이라는 것 자체가 세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 인사 검증 임무가 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친인척 관리 임무가 있습니다. 민정비서실 산하에. 예. 세 번째가 이제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가장 큰 기능이 세 개인데. 민심을 파악하는 거죠. 예. 이 세 가지 여론을 다 하다 보면은 기능을 다 하다 보면 거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권력기관들이 모두 정보가 민정 쪽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면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과한 해석이고 오히려 국정의 전반적인 어떤 분석과 정확하게 대통령과의 국정과의 그 소통을 위한 측면에서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검찰 출신이지만 소통을 중시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앉힌 거라면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교수를 앉힌 것도 단순히 검찰개혁 하나를 보려면은 제가 볼 때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를 보는 게 더 맞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 교수는 아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과한 분석이긴 하지만 의미 있게 차기 구도와 어느 정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인사, 친인척 비리, 그 다음에 민심 파악을 해서 대통령께 전달하는 소통 창구. 예, 예. 근데 이제 인사수석이, 인사수석 비서관이 지금 민정수석. 그러니까 민정수석인데, 네. 그전에는 인사수석이 있었던 때도 있고 없었던 때도 있었단 그랬었죠.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인사를 같이 관리했는데, 이번에 이제 인사수석 비서관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인사가 이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전의 민정수석보다는 업무는 좀 더 경감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수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사 검증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인사 검증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와 같은 권력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조를 받는 통로는 아무래도 민정수석이랄 가능성이 높고 인사수석의 업무는 인사에 관한 직능 분석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것들이 인사수석의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하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제는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게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 세월호 7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정농단 사안도 있고, 그 다음에 재벌개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축이 민정수석이 장악하고 있는 5대 사정기관. 네. 그거를 좀 독립시켜갖고 독자적인 지위로 좀 놔줘야 되겠다. 네. 특히 그 중에 검찰. 예.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그걸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독립을 해서 자율적으로 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해라. 그렇지만은 검찰에는 제도적으로 너무 권력이 비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 검찰 개혁을 하려면 내부에 있는 사람은 부딪히는 게 많거든요. 검찰 출신. 예. 출신은 부딪히는 게 많다. 예. 아. 그리고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인사수석 부분, 즉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사수석 별도로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사수석은 주로 발탁에 예.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인사검증은 민정에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이재화 변호사도 검찰 출신은 아무래도 친정이고 인과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막상 칼을 대기가 쉽지 않은 자리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검찰 개혁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5명의 대선 후보들이 다 그 공익 공약을 했던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수사청 기소청의 그 분리 운영, 그다음에 공수처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예. 가장 왜 이게 쉽게 갈 수 없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헌법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 헌법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기소 독점주의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의 어떤 힘을 빼기 위해서는 이 기소 독점주의 이 규정을 이거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지금 변경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야당에서는 야당의 몇몇 후보들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겠다. 수사권. 예. 예. 다만 이제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하는 이제 기소권은 그냥 놔두더라도 수사권하고 영장 청구권을 주겠다고 하는 후보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영장 청구권을 주고 그 다음에 검찰이 독립적으로 그 수사를 지휘를 받지 않는 그럴 권리, 경찰이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수사를 지휘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그냥 선언적인 것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 헌법 개정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모든 검찰 개혁은 곧 헌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대통령의 어떤 의지 그 다음에 민정수석을 누구로 앉히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가 포함해서 정치권하고의 긴밀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른 부분하고 있어서 예. 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영장 청구권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예, 영장 청구권. 문재인 예. 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검찰개혁의 4대 공약은 공직자 비리 수사서 신설, 네. 수사권, 기소권 분리, 네. 그 다음에 법무부의 탈검찰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인력 외에는 일반 그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에서 검찰의 그 감독 기능을 하겠다. 법무부의 그 중간 이상의 간부직 직원들이 다 검찰 출신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 파견에서 검사 파견이 너무 많다. 예.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파견을 받지 않겠다. 예. 그런 4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영장 청구권 문제는 헌법 개정에서 그 부분은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하면 개혁을 하겠다는 예. 건데 그것은 헌법 개정 사항이고 지금은 다른 부분은 법률로서 다 가능한 거거든요. 예. 아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게 되면 기소권은 검찰 독립적으로 가져야 하기 그 문제는 때문에 형사소송법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건 놔두고 예. 그건 놔두고 다만 수사만 분리시켜서 예. 수사청을 분리시켜서 수사청 안에 예. 공수처도 두고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고 또 검사들 중에서도 수사검사는 수사청에 배치가 되고 그렇죠.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대략적인 윤곽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공약이라 갖고 바로 이렇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문가들이나 예.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그렇죠. 이게 되는데 가닥은 잡고 국민 있습니다. 합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국민 공감대는 있다고 지금 저는 보여지거든요. 심지어는 그 홍준표 후보조차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론 부분에서 각 후보들의 조금씩 다르지만은 예. 큰 그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교수님. 예, 뭐 이재하 변호사님 하신 말씀 제가 반박하자면 맞습니다. 맞는데 큰 틀에서 예. 이 부분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어떤 의지라든지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에 누굴 안치고 안 안치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얘기한 부분에 합의는 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이 다 이번 대선 과정 중에서 다 얘기했죠. 전부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국민의 합의를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다만 검찰의 문제는- 반발. 예? 검찰의 반발. 검찰의 반발은요.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에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럴까요? 다만 그걸 그러니까 권력이 제가 통제를 못한 것뿐이지 국민의 힘으로 통제를 못한 것뿐이지 검찰이 국민을 위해 있던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중에서 우병우만 있었나요? 이 검찰의 반발이 예. 직접적인 반발보다는 예. 검찰이 국회에 예. 검사 출신들이 국사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사 출신들도 다 또 검찰 개혁을 얘기해요. 아니 실제 그동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검사 출신들 의원들이 사실상 방해를 해왔죠.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네. 조국 교수를 임명하자마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게 김수남 네. 검찰총장의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그랬죠. 네,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예, 그 시기가 묘해요. 임명하고 네. 그 직후였었죠. 네, 임명하고 이제 사실상 바로 했다고 봐야죠. 이제 표면적으로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끝났고. 예, 그리고 네. 임명권자를 수사하고 구속해야 되는 고충은 있었지만 마무리했다 그래도. 마무리도 했고, 그리고 또 새 정부가 또 출범을 한다, 그런 식의 표면적인 이유는 좀 얘기를 했는데, 뭔가 조금 의심이 드는 거죠. 그 조국 교수가 딱 들어오고 이제 검찰을 개혁해야겠다, 그런 민심의 여론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예. 또 그리고 우병우에 대한 좀 마지막 검찰의 좀 석연찮은 그런 수사 과정,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구속영장 토탈해 청구. 봤을 때, 예. 네. 그런 걸 좀 종합을 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조국 교수가 들어오고 나서 김수남 총장이 좀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려와 기대 반반 있다고 좀 이제 자막이 떴는데 저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영혼 없는 자막입니다. 네. 예.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 대놓고는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 좀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검찰도 세대 분리가 좀 돼 있지 않을까요? 상층부는 좀 불편해하고 네. 오히려 그 부장검사 아래 수사검사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병우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안 된다. 네. 개인 비리까지 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수사검사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검찰 안에서도 이제 훌륭한 검사들이 예. 많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 하나만을 좌우하는 그런 자리도 아닌데다가 네, 또 검찰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일단 법무부 장관이 아직 미정인 상태니까 민정수석이 조국 교수가 됐지만 일단 법무부 장관까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지도 아마 관심사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재하 변호사님, 예. 결국 검찰 개혁은요 민정수석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적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후속 인선이 단행이 돼야 되는데 법무장관이 누가 갈 것이냐, 네. 또 검찰총장 누가 갈 것이냐, 그리고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예. 특검 mem버 중에 한 분 정도가 검찰총장에 가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진 사의표에 하는 것은 길을 터주겠다. 저항이 아니고 길을 터주겠다는. 저항하는 척 길을 터준 건가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검찰의 정치화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우병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본인도 당당하지 못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예. 있거든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고,
민정수석은 직접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판단을 해서 대통령에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결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참모,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그렇죠. 할 거거든요. 원래 수석이 비서실 아래 참모 역할들이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의지에 맞는 그런 인선이 될 거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정치인 출신들이 그 법무부 장관이 되고 예.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이 이렇게 되는 형태로 임명이 됐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꼭 그런 루틴대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외부에서 임명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뭘 알고 있는 듯한 눈초리인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네. 구체적으로 지하 변호사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은 검찰의 조직의 최고 탑은 검찰총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총장은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조직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검찰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전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기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상당히 개혁적이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좀 내부적 알면서도 개혁적인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훨씬 더 검찰 개혁에 훨씬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임명되고 나서요, 기자들의 일문일답, 검찰 지휘 수사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직접 봤습니다. 봤어요? TV로 봤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춘추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민정수석,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해.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죠. 예. 민정수석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를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것 자체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다. 그렇죠. 비리나 이런 있을 것 같은 것을 미리 솎아내면 오히려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95%의 검사들이 사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몇 프로의 수뇌부에서 정치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오명을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 있기 예.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으면 신설되어지면 검찰이 법에 따라서 수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도 살고 비리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도 좀 장기적으로 안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개혁이 검찰이 살 길이라는 거 스스로 알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는 종양을 제거해내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 궁금한 게, 네. 자, 박주민 의원이 네. 우병우 특검법을 지금 발의해 놓은 예. 상태예요. 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과 관련된 정강, 네. 처가집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자 그때부터 그게 8월 13일, 1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6년 네. 그때부터 10월 26일 네.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는 그 약 한 2달 10일 동안 자그마치 1000통의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네, 수뇌부가? 네, 네.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나요? 다 해야죠, 사실은. 그건 오비일학일 수가 없고요. 예. 그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의 수사 의뢰를 하자 하고 또 곧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예.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를 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이루어지죠. 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냥 안부 전화가 아니라는 것은 일반인도 알 거거든요. 그런 게 일정한 검찰 수사 지휘에 대해서 관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어떤 수사에 형태든 지금은 현재 특별수사팀들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하는 신용만 한 걸로 보여지고요. 뭐 현재 죄가 있다고 단언하지 못하지만은 그 혐의가 있을 상당성이 있는 거예요. 개연성이 있기 그런데 때문에 이미 불구속 기소해버렸잖아요.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이 확정 재판과 달리 기소했다고 다시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른바 일사부재료의 원칙은 판결에만 미치는 거, 확정 판결에만 미치는 거지. 아직 수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 꽤 희망 섞인 얘기를 하시네. 문제는 이제 그 수사, 초동 수사를 허지부지해서 예. 증거가 얼마나 남아있는가가 관건이겠죠. 아, 교수님. 네. 특검의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면, 특검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2월 말이었나요? 날짜도 이제, 그렇죠. 2월 말이었었죠. 2월 말에 특검 기간 70일이 종료가 되면서 특수본 2기로 넘기면서 그때 박용수 특검이 뭐라 그러냐면 재청구하면 100% 단언적으로 그랬죠. 얘기했어요. 예. 100%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조사한다. 국민들의 감정법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얘기는 이재명 변호사가 답을 주셨어요. 예. 이거는 그 문제는 증거가 과연 얼마큼 남아있느냐의 문제지. 그때도 이미 특검이 많이 증거를 넘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증거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증거가 추가로 되면 얼마든지 다시 영장 청구가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잠깐 하나 해야 되는데, 예. 자꾸 이제 우리나라 검찰 개혁의 핵심을 공수처 신설로 자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그게 좀 반대의 의견이거든요. 예, 검찰 개혁의 핵심은. 예.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제 공수처 신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 역시 검찰의 또 다른 형태를 하나 또 만든다는 것 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 특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이나 공수처 이 모든 게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유사한 기관들 많이 생길수록 검찰은 더욱더 검찰의 기능을 잃어가고 검찰의 신뢰가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예. 검찰이 지네들이 자기네 제대로 쓰기만 하면은 특검이 왜 필요하고 공수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원론적인 막 부분은 말씀하신 이 우리- 교수님이 우리 공감을 하는데. PD가 너무 이상적인 공감을 분석하냐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검찰이 제자리 잡기 위해는 시간이 거의 소요됩니다. 그렇기 현재 당대 우리 국민들은 권력형 비리를 임기 초반에는 계속 못 하잖아요. 임기 후반에 가서나 이른바 하이에나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죽은 권력에게만 대들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말하자면 충성하는 이런 수사기관은 당분간은 수사권, 검찰,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질 그렇죠. 것이고 예. 안착하려면 시간이 소요되지는데 그 전까지 권력형 비리를 놔둘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거다. 자, 정 기자님. 네. 검찰 내부에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게 사실은 검찰 개혁에 불을 붙인 핵심이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소통하고 있었던 김순환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으면서 일정 정도 자신과 관련된 혹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을 덮으려고 했던 시도가 네. 있을 수 있겠다. 네. 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아주 합당한 의혹 의혹이죠.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보나요?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그 우병우 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문정 검사가 내부 인터넷망에 글을 올려가지고, 어허. 네, 이거는 정말 뭐 큰 문제고, 뭐 김순환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뭐 수뇌부도 뭐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소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은 달리 조금 더 격하게 얘기하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특검이 이제 해체되기 직전에 이제 검찰로 수사 기록이 넘어가던 그 순간에 우병우와 관련해서 뭐 김순환 검찰총장이나 뭐 이영렬 뭐 서울지검장이나 이렇게 뭐 통화를 했던 정황까지 이제 공개를 예. 딱 하면서 뭔가 발을 딱 묶어놨는데 뭐 여지없이 이렇게 뭐 아까 이재하 변호사님이 뭐 산 권력에는 뭐 수구리다가 이제 죽은 권력에 달려드는 거 하이에나 같은 좀 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저렇게 네, 이렇게 크게 감싸 안고 이게 뭐 의혹도 덮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거기에 유착 가능성도 좀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네. 아무래도 뭐 국민들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한 거고요. 뭐 거기서 더 추가할 얘기 없습니다. 김수환 검찰총장에 대해서 네.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특검에서 일단 뭐 통화 정황까지 공개를 했고 예. 그리고 너무 수사 방향이 좀 이상했잖아요. 우병우 개인 비리도 수사하지 않았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제가 좀 보완을 하면 수사 대상 수사는 함부로 수사를 할 수는 없고요. 예, 증거가 나왔을 때. 수사의 단서가 나와야 수사를 하거든요. 수사의 단서도 없는데 수사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근데 천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유력한 수사의 단서입니다.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재량이 0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해서 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기소를 하는 것이고, 다 소명을 충분하게 들어보니까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불구속으로 불기소를 하는 거죠. 예. 그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이제 국민들도 이제 전문가가 다 됐어요. 예. 아, 이거는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수사를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 될까요? 김수남. 그 다음에 이영렬. 안태근 국장, 검찰국장. 안태근 검찰국장. 국장. 예. 뭐 이영렬 검사. 그다음에 일기 수사본부장 윤곽근 본부장. 윤곽근 법무장은 더군다나 윤곽근 법무장이 팀장으로 임명되는 그 과정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죠. 예, 당사자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병우의 수사를 우병우가 지명하는 팀장이 수사를 하게끔 만든 것이 이게 사실은 국민적 의혹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병우 자신이 자신의 수사를 한 그렇죠. 것이다.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의 수사라는 걸 한 거죠. 아하. 말씀이 이렇게 과격하시니까 입각은 못할 것 같고. 과격하지. 예,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비주얼로 봐서는 입각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으로 봐서는 좀 아직 전화 불안하고. 없습니다. 아직 전화 없어요? 전화가 없습니까? 교수님. 네. 국민들이 정말 이건 이제 국민감용법을 많이 건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윤곽금 잠깐 얘기했는데 수사의 초동 단계인 통화 내역 확보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사의 초동 단계인데 그럼요. 그것도 전혀 하지 않았고 알고 보니 연수원 동기동창 19기 이런 등등을 보면 다시 그 우병우와 관련된 부분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도 있는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럼요, 들여다봐야 돼요. 예. 이건 왜 들여다봐야 되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저는 원래 검찰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주의자.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예. 원칙주의자죠. 원칙주의자. 네, 원칙주의자죠. 내가 일단 PD한테 교정시켜줄게. PD가 이상주의자라고 아,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제가 따로 만나겠습니다. 예. 그럼 추천 원칙주의.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검찰이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경찰에게도 수사권 독립을 해주자. 그래서 예. 경찰로 하여금 검찰을 수사해라. 그렇죠. 오호. 그래서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옳지. 그 별도의 검찰과 비슷한 기구인 특검을 만들고 또 무슨 공수처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자꾸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걸 써먹지 않고 새로운 걸 자꾸 만들면은 뭔가 신선하게 보일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우병우 사건에 대해서는요.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자꾸 국민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비정상화된 것이 마치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원인을 우병우가 만드는 거예요. 따지고 놓고 보면은. 예. 그래서 향후에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과 정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병우 사건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청와대 주인도 바뀌었으니 이제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가지 민정수석의 그 자료들, 관련 있을 근거들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 삭제하더라도 복구는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그 군사상 그 비밀이 있는 장소에 압수수색 제한하는 것 예. 이거 없애겠다는 것도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예. 임의 협조로 해서 그 우병우와 관련된 범죄에 관련된 예. 그 문건들이 나오면 다 협력하겠죠. 예. 그리고 현재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자료가 네. 군사상 기밀이라고 전임 정권에서 얘기했지만 현재 들어온 정권이 붙으려다 보니 군사상 기밀이 아니라 이건
개인 비리에 관한 거다. 군사상 이렇게- 비밀이 있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죠.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는 아니니까 더군다나 그 민정수석의 범죄와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들여다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의 침해는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협력을 해주면 특검이 만들어주고 협력해주면 지금이라도 저는 특검이나 검찰이 특수본이 밝히지 못했던 여죄 부분은 상당히 밝힐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와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신이 검찰총장에 전화해서 무마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사람들을 모두 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 우리가 좀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좀 쫄고 있었잖아요. 안 쫄았는데? 그래 나만 쫄았나? 그러신 것 같은데. 저 그런 말 사실이 없으니까. 예, 저도 한 얘기는 없는데 전 늘 쫄아요. 그런 것도 이제 못하겠네요, 그럼. 뭐 그런 거 가지고 쫄면 되겠습니까? 천하의 정봉주 앵커께서. 쫄았다니까요. 쫄은 거 팩트인데 왜 그걸 안 쫄았다 그래요? 아니, 우병우 수석이 그렇게 그 자체도 저는 그때 그게 이상했던 게 국민적 공분과 공감대가 있는데 왜 저렇게 도발적 자세를 취하나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 본인이 아주 나는 그 죄 없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일종의 그 무슨 전략이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네. 예. 오히려 자기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앞에서는 강하게 보이는 전략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 전략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국민적 과제예요. 그거는. 예, 그것이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친구 사이에 그 뭐 열등감 있나요? 그 키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목이 하나 더 있으니까 목이 하나, 사진 찍을 때 아주 이렇게 불편하죠. 목이 하나, 팔이 하나 더 있어도 불편한데 목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죠.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향이 좀 어때요, 조국 교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고요. 합리적인 참여형 학자라고 저는 봅니다. 참여형 학자. 예. 일부에서는 검찰을 잘 모르는 분이 민정수석대에서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요. 검찰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원도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공조적인 법원 검찰에서도 서울대 그 조국 교수는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각종 위원회에 조국 교수는 꾸준히 참여해왔기 때문에 현실 문제, 검찰의 또 현실 문제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논문도 이런 추상적인 논문이 아니라 사회 현실 문제에 대해서 법조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논문을 써왔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라고 보고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신의 한 수다. 네. 예.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은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도 검찰 내부를 본질적인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검찰 개혁의 책임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 나올 때 자기는 정치적 DNA가 없다. 정치 안 한다. 이거는 정치라고 봐야 되나요? 정치 아닌 거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해오셨다는 건데 그렇죠. 바로 발표를 하신 거면 예. 이제 그거를 알지 못할 정도로 네, 기자들도 사실 잘 몰랐을 정도로 이제 보안이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탄핵 이전서부터 준비했다는 설도 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그때 팀은 짜여져 있고. 팀은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총선 때 영입 인사 할 때 보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007 작전을 갖고 다 성공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표창원 의원이나 이런 좀 조응천. 대중적으로, 조응천 비서관도 그렇고, 대중적으로 좀 많이 사람들이 양향자. 좋아하실 만한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꽤 좀 가리고 일하는 게 능한 것 같아요. 내부 결속이 되게 끈끈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쉽게 새어나오지 않는 거 보면. 예. 네. 알겠습니다. 조국 교수에 대해서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요? 예. 오. 또 비주얼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나 보죠? 조국 교수는 얼굴이 패권이라고 그러고요. 예, 얼굴이 저는 패권이라고. 얼굴이 비패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예. 임종석 비서실장, 예. 그리고 조국 교수. 그래서 청와대 이번에 인선은
비주얼 인선이다. 이런 얘기가 파다해요. 패권 인선이라고. 패권 인선이. 그러죠. 예. 얼굴 패권 인선이라고. 얼굴이 패권이다. 두 분 다 공교롭게도 키가 180 이상이 되죠. 임종석도 180 임종석도 넘네. 180 정도 될 겁니다. 예. 임종석 그 비서실장도.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조국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 조국 교수는 186 정도 될 겁니다. 와. 조국 교수가 평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고 하면 선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주민들과 이렇게 매 시간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잘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 아하. 그 이런 평소- 임명직은 할 수 있겠다. 예, 그렇죠. 뭐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본격적으로 이 검찰 개혁 내용 들어가기 전에 호사가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벌써부터 참여정부 초창기 1기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이 됐었거든요. 비검찰 인사고 당시 검찰 장악을 놓겠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봤는데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5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대를 보고 멀리 몇 수 앞서서 포석을 둔 거 아니냐. 좀 과한 그 평가이긴 한데 그런 얘기들이 벌써 돌아요. 과한 평가일 수도 있고 예. 또 아니면 올바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왜냐면은 우리 지금 이재하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 조국 교수를 그 민정수석에 둔 이유가 예. 검찰 개혁의 방점을 찍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민정비서실이라는 것 자체가 세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 인사 검증 임무가 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친인척 관리 임무가 있습니다. 민정비서실 산하에. 예. 세 번째가 이제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가장 큰 기능이 세 개인데. 민심을 파악하는 거죠. 예. 이 세 가지 여론을 다 하다 보면은 기능을 다 하다 보면 거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권력기관들이 모두 정보가 민정 쪽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면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과한 해석이고 오히려 국정의 전반적인 어떤 분석과 정확하게 대통령과의 국정과의 그 소통을 위한 측면에서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검찰 출신이지만 소통을 중시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앉힌 거라면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교수를 앉힌 것도 단순히 검찰개혁 하나를 보려면은 제가 볼 때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를 보는 게 더 맞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 교수는 아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과한 분석이긴 하지만 의미 있게 차기 구도와 어느 정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인사, 친인척 비리, 그 다음에 민심 파악을 해서 대통령께 전달하는 소통 창구. 예, 예. 근데 이제 인사수석이, 인사수석 비서관이 지금 아니, 민정수석. 그러니까 민정수석인데, 네. 그전에는 인사수석이 있었던 때도 있고 없었던 때도 있었 정보보고가 이제 기자들끼리 네.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자들끼리 쓰는 그 커뮤니티. 네. 내부, 뭐라 그러죠? 그 인트라넷도 아니고, 뭐 주로 카톡방이나 이제- 단톡방. 네, 그렇죠. 뭐 그런 데서 돌기도 하고 대체로는 각 언론사마다 예. 있는 내부 인터넷망에 그렇죠. 이렇게 정보 보고가 돌죠. 그리고 그걸 같이 또 다른 타사하고도 좀 공유하고. 근데 있는 내용이면 뭐 이제 대체로 다 돈다라고 보는 게 예.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의 특징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온천지가 알게 하라.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왕이면 내가 써서 알리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정말 깜깜무소식이다가 딱 뜬 건가요? 뭐 그렇죠. 근데 어제 취임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제 취임을 하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뭐 인선을 발표하면서 네, 뭐 이낙연 뭐 국무총리 내정자가 이제 발표가 됐을 때 뭐 그때 이후에부터 조금 얘기가 좀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뭐 청와대 내부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것 같고. 그런데 저 홍은동에 있는 모 호텔에서 11년 오랫동안 작업을 했고 네. 인선 작업을 했고
이미 10일 전에는 윤곽이 다 드러났고 지금 장관들도 거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런 설도 돌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뭐 어느 장관에 뭐 누가 내정됐다 이런 류의 그런 찌라시가 많이 뭐랄까요? 돌죠. 네, 찌라시가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데 뭐 이게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발표가 될 때까지는. 예, 상당히 치밀하게 정보를 가리고 있었어요. 저 정도면 네. 팀워크가 꽤 좋았다는 얘기인데. 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